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해맑고 똥꼬발랄하다, 긍정적이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뭐였냐면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되면 좋으련만 과연 그럴까? 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기다리고 있는 월가의 전문가들은 미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내용들을 쭉 전망하고 예상해 보면서 국내 증권사의 시각과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 구분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 국내 증권 현황 먼저, 주식시장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6월 14일 금요일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해서 27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에요. 여러분, 지금 6월 중순에 와 있잖아요. 2024년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보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손대면 톡하고 터질 듯한 28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2800을 못 뚫어요. 올해 들어와서 지난 3월 26일 최고가 2779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저 당시 2779포인트를 찍는 모습을 본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 언제였냐면 바로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코스피 고점은 2773포인트였어요. 여전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2773포인트를 찍었던 5월달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가 3,000 갈 수 있다, 3,100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6월달 세 번째 도전입니다. 목요일 날 2776포인트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음봉이에요. 뭔가 자꾸 2800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은 절실한데 쉽게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는 겁나게 좋냐? 그거는 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 4월달 그때부터 NH투자증권의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가지고 계속 깐죽거리고 있죠. 2820포인트를 잡았다가 안 되니까 존심이 있어가지고 2800으로 잡았다가 증시가 밀리니까 다시 2700포인트로 내려놨다가 또 올라가니까 2800 잡고 이렇게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6월 14일 금요일 코스피는 275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자, 10일부터 14일 동안, 즉 지난주 동안 6월 10일 하루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흘간 계속 강보합세였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NH투자증권은요, 코스피 예상밴드 269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수출 호조,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락 요인으로는요, 빅 이벤트 이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시황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코스피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 약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출 호조가 되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하락 요인으로 봤을 때 빅 이벤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불확실하다? 이거를 하락 요인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내 증권사는 지금 2,800포인트를 넘고 싶은 욕심에 제대로 된 이슈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3월부터 그러니까 2,779포인트, 손대면 톡하고 2,800포인트가 눈앞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본 국내 증권사들은 자꾸 2,800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2,800을 넘어서 3,100포인트까지 지금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똥꼬발랄하게 긍정적으로 증시를 짚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자,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 여전하다. 특히 6월 22일 날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도체 업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중국 소비 회복까지 확인된다면 원화 강세와 함께 2,800포인트 가능하고 LS증권 같은 경우는 G7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 논의할 안보 방향을 체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증시가 뭘 그렇게 영향을 끼칠 것이며 중국 소비 회복이 확인된다면 중국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전 세계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까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요한 게 뭔지 뉴욕 증시 예상하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제가 여러분 국내 증시 되게 저질이에요.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뉴욕 증시도 저질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의 증시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합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이 어떤지 보면은요. 나스닥과 S&P 지수 8주 동안 단 일주일만 빼고 7주 연속 상승했다. 자, 좋습니다. 나스닥과 S&P 지수는 그래요. 자, 문제는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지난주 10일 하루만 오르고 나흘 연속 하락 중이다. 그 얘기는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하면 일부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면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일부 대형 기술주가 뭐냐면 바로 기대감으로만 가득 찬 엔비디아. 그리고 그 기대감이 반영된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애플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I가 그러면 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겠네 하면서 어도비에 영향을 끼치면서 어도비 주가가 급등했죠. 지금 뉴욕 증시는 오로지 A 하나 가지고 엔비디아 올리고 그 기술을 실는 애플, 어도비 이렇게 뭔가 단순히 기대감으로 띄웠던 AI를 다른 업종에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이랑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그때는 여러분 한 2006년도 후반 그때부터 미래셋에서 적립식 펀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펀드 가입할 때 항상 전문가들이 높은 지수에서 펀드 가입시켰는데 거치식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야 됐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고점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펀드로 손해보셨죠? 근데 은행에 적금 붙듯이 적은 금액으로 매달 펀드를 가입하면 오히려 빠질 때마다
나는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더 많은 수량의 펀드 구자를 매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라고 적립식 펀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우량주들을 펀드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 우량주들이 막 올라갔죠. 뭐로 올렸습니까? 돈으로 올렸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종목을 올리고, 돈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큰 우량주를 올리고, 지수 관련된 우량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아이고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유동성 풍부한데 이거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재료가 없이 오직 유동성 하나만으로 지수를 막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유동성이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네들이 구성하는 펀드 안에 웬만한 좋은 종목들은 다 집어넣어서 올릴 만큼 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펀드가 막 남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듣보잡 같은 종목들도 막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장이 미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회사를 펀드에다가 투입시켜? 구성해? 그럴 정도로 허접한 종목들까지 펀드 구성 종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넘쳐 흐르는데 살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때가 진짜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 눈빛이 미쳤습니다. 그때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막 밀어 올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식은 왜 올라갑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왜 떨어져요? 파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의 유동성 장세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국내 증시는요 저질이고요, 허접하고요, 뉴욕 증시도 지금 저질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주장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라는 거.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근데 그것도 결국 미국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유동성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모습 비스무리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2018년 말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오히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코비드 때문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2008년도에는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다가 너무 돈이 풍부한 나머지 월가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서 주식시장이 폭삭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조심 하다가 다시 유동성이 풀렸던 게 2019년이었는데 그때도 막 까불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툭썩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슈와 월가의 리먼 사태와는 약간 질적으로 악재의 어떤 수준과 레벨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흐름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동성 장세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수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골고루 진짜 시장이 좋다면 골고루 움직여야 되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직 엔비디아 했다가 지금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기대감을
전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종목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테마들이 지금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2008년도 전과 2019년과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입니다. 단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시세를 쭉쭉 뽑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매매를 하는 분들께 방망이를 짧게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나 너무 욕망에 매몰돼서 과도하게 매매를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17일 월요일 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8일 화요일 5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은 전월 대비 0.2%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혹은 소매 판매가 감소될 경우 저는 조심스럽게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경우 미국은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될 겁니다. 바로 미쓰리가 어제 썸네일에서 올려놓은 그 내용인 거죠. 자, 19일 수요일 노예 해방 기념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미쓰리는 20일 여러분들께 미안함을 살짝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새날을 갈 수 있겠죠. 자, 이제 6월 중순이니까 주택지표가 발표가 돼요. 6월달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6월 20일 목요일 6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발표될 거고요.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가 발표가 될 거고요.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24만 명이 넘어갔었습니다. 자, 21일 금요일 6월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5월달 기존 주택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는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 잠깐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이긴 하는데 얘네가 이제 다시 상승 분위기를 멈추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는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되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조업 지표보다 좋았던 서비스업 PMI 지표는 오히려 부진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뉴욕 분위기는 어떠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쭉 경제 지표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이제 하면서 그 경제 지표에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이 반영됐는지는 따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뉴욕 월가는 분위기가 어떠냐? AI가 과매수된 상태다. 자, AI만으로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올해요. 금리 인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까? 뭐 제대로 된 거 좋은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금리 인하 할 거야. 그 기대감이 상상 임신처럼 커져서 6번 할 거야, 7번 할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거고 업종 면에서도 오히려 올해 1월 초에 개장되자마자 애플의 비중 축소 보고서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증시를 띄울 만한 거 뭐가 있을까? AI, 기대감, 여전히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는 미쓰리처럼 약간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저거 언제까지 저거 AI 타령하면서 저거 증시 올릴 거야? 언제까지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 오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기술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이미 동력을 소진했다고 하죠. 왜 여러분 동력을 소진했을까요? 미국의 금리가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모기지론 같은 걸로 힘들어하는 것만큼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기준으로 5%가 뭐가 높아?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 인류는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 5%가 너무 버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동력 소진된 상태에서 오직 기대감으로 AI만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증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와, 미쓰리가 진짜 빨리 보기는 한다, 미리 보기는 한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놀랍고도 놀라운 기업이긴 한데 미국 경제를 대변할 수가 없다. 그죠? 기대감 가지고만 놀랐으니까. 자, 근본적인 전체 주식들이 미국 경제를 대변해야 된다. 근데 근본적인 지수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솔직히 애플도 AI 때문에 오른 거지. 애플 올해 1월 달에 비중 축소 보고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근간을 만드는 어떤 기업들은 동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AI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오르는 등 고용시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언급한 얘기죠. 연준이 금리를 시작하면 나쁜 뉴스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가가 저점에서 20에서 30% 조정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 들어 돈다방 미쓰리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돈다방 미쓰리 요즘 재미가 없어요. 왜? 올라간다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진지한 얘기만 빨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된다라고 연준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져야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 계속해드렸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가 뭐 해드리는 건 없는데 미리 본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근데 지금 미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날 벌써 미국 경기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목매고 있지만 주식시장은요, 이미 기대감 다 반영됐어요. 금리 인하 다 이미 이슈로 써먹어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재료 없어? 근데 그 또 다른 재료가 미국의 경기 둔화, 침체, 그거고요. 그게 주식시장을 한번 흔들어 놔야지만 미국이 확실한 금리 인하가 발생될 겁니다. 미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루하고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불안한 듯한 얘기를 하지만 일관성 있게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게요 지금 굉장히 시장을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똥꼬박날은 뭐죠? 똥꼬발랄하게 좋다만 하니까 그 결과로 맨날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고 당하니까 답답하니까 정신 차리고 시장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뭐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들으시겠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하루 쉬고 내일은 또 이벤트를 비롯해서 종목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목 매매에 집중할 거고요. 화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